첼리스트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 아니 일이 이렇게 커졌으니 당연한 일이죠. 사실인 양 또다시 포장되는 걸 보고 빨리 이제라도 정리하고 바로잡아야겠다. 제 거짓말로 다 피해보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양심이라고 합니다. 팩트 체크 한번 안 한 김의겸 자격 없다고 생각한다. 요건 이제 본인의 소신이죠. 양심과 소신 발언.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이 첼리스트 A 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는 그냥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것뿐인데 물론 그것도 도덕적으로 잘못됐지요. 근데 내 거짓말이 녹음돼서 일파만파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지고 민사 10억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저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저 첼리스트 여성한테 사과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사적으로 김진 기자나 대화하고 녹음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툭 던져갖고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제보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적으로 제보했던 사람은 전 남자친구 같은데 어떤 감정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검증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예. 그 사람은 그냥 제보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주장을 했던 건 첼리스트 여성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국정감사장에서 전 국민이 다 보는 자리에 이거 틀려면 최소한 첼리스트한테 전화 한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보를 받았으면 제보받은 남성한테 전화번호 달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 작업을 안 한 거잖아요. 민주당 지도부가 전체 야당의 지도부 회의에서 그 영상을 틀고 녹취를 트는 과정 속에서 저 첼리스트 여성에게 전화 한번 해서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은 애당초에 관심이 없었던 거고 저런 것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 공세로 한번 분위기 띄우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런 오만한 내용들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전 첼리스트 여성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데 정말 미안하고 사과해야 될 일은 더불어민주당이랑 김의겸 의원 아닙니까? 저 첼리스트 여성이 뭐 마이크를 잡고 유튜브를 해서 전 국민한테 이런 내용들을 거짓말하고 본인이 막 없던 말을 꾸며낸 게 아니잖아요. 본인 전 남자친구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을 전 국민 앞에 얘기하면서 첼리스트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 여성이 어떤 경우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떠나서 이 일에 대한 참담한 피해를 입게 됐던 사람들 또 특히나 가장 핵심적인 중점에 서 있는 저 여성에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의겸 의원이 정말 국회의원이라면 사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그 김의겸 의원이 이제 한 장관을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본인 몸값을 10억씩이나 책정한다라는 비판하는 대목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사령관은 한동훈이다라는 얘기도 이해가 되는데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근데 저강도 계엄령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이 김의겸 의원이나 핵심적으로 이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분들은 하나의 프레임을 씌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군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독재 아니면 폭력적인 국가 억압 이런 방식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억압적인 내용들이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일들이 문제가 생겨서 A가 잘못됐지라고 얘기하면 아 A는 됐고 B가 문제지 않아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시선과 화제를 돌리게 되는 수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의 시점은 본인의 발언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걸 토대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될 터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내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한동훈 장관 10억 이 민사소송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10억이라는 돈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한 번쯤 끊어주지 않게 되면 과거부터 이어왔던 가짜뉴스 음모론이 계속 파생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당시 과거 민주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윤지호 씨를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나왔던 그 많은 일들 캐나다에서 유유자적 있는 윤지호 씨 대상으로 국민들이 농락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않지 않고 있는 이런 일들 이제 좀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윤규 의원. 네, 저는 그 본인 소송 때문에 저강도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그 정부의 그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속에서 이런 제보가 있었으니 확인하는 과정이지 이것은 허위사실을 퍼뜨리려고 의도적으로 했던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대통령이랑 새벽 3시에 같이 있었느냐라는 이유는 사실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많은 술자리에서
이 사진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실제로 추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혹시 그때도 새벽 3시에 술집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정도의 이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강도 계엄이라는 것은 계엄령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군부가 이 총칼로 이제 국민들 때려잡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법무부가 그리고 검찰이 이 법의 칼로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고 다양한 이 정치 보복들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이지 본인의 소송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가짜 사실을 밝힌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직 내려와야 된다. 들어보시죠. 이번 대변인직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가 한 게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입니까? 비판이 아니었잖아요. 페이크 뉴스잖아요. 허위로 드러났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냐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 한동훈 장관의 주거 침입을 했다라는 그 매체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격렬한 저항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제 압수수색했어요. 해당 매체는 현장을 생중계했어요. 사무실 진입을 막아서 4시간 대치 끝 소방 인력을 동원해 강제 영장 집행했다. 동영상 제작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그리고 자택도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법무부 장관 집 앞에 기자들이 취재한다고 방문해서 저희가 택배를 부렸습니까? 아니요. 그냥 우린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벨 몇 번 누르고 온 게 다예요. 수원장 남용이다. 이렇게 놈이에요. 경찰들을 자기 사도비처럼 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경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이 폭거는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경찰을 나가라. 현재 주거침입이 사건입니다. 정관에 우리 이번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막아야 돼요. 뭐예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천하람 변호사님, 해당 매체 측은 굉장히 격렬히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경찰이 아직도 참 착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았으면 저렇게 몸싸움하고 맞고 하는 분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추가로 입건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거는 저분들의 직무입니다. 저게 저 경찰분들이 즐거워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증거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임의로 내준다라고 하면은 또 모르겠으나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저렇게 격렬하게 저항한다. 그럴 만한 일인지 조금 의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압수수색 필요성 자체가 그렇게 큰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미 증거는 저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차고 넘친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그 증거가 될 만한 거 주거 침입하는 현장 상황 이런 거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 이런 데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압수수색하는 거는 뭐냐? 이 사람들이 허위성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자극적으로 방송을 했느냐. 내부 자료를 한번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저거 압수수색 안 하면 나올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내부 자료를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